네, 섹터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면서 조선주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LNG 랠리, 친환경 선박 기대 구조, K조선 상승 해역 넓힌다라는 주제로 오늘 조선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환 SK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조선 지금 현 상황은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네. 밸류에이션 부담 당연히 느끼고 있는 구간인데 네. 더군다나 이제 최근 이전까지 반도체, 테크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큰 조정은 없었으나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은 하지 못한 부분이 컸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른 주도주가 바뀌는 순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으로 한번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재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 조선주가 시작을 주도했고 주가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그 수급을 반도체가 받아가면서 조선주가 살짝 주춤했었는데 다시금 또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자,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미국이 이달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항만 수수료를 물게 되는 순간 이제 중국 조선소에 발주냈던 선사 선주들이 그 항만 수수료 때문에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올해 4월부터 USTR 미 무역대표부가 항만 수수료를 물게 하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선사들과 선주들이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여력이 있는 선사 선주들이 많이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한테 내려고 했던 발주들을 한국 조선소한테 우회적으로 이제 발주하는 건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조선 3사가 반사 수혜를 많이 입었는데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대 재편도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전만큼의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선사 선주들 사이에서도 이 선대 재편이나 한국 조선소 발주 물량을 확보 못 해놓은 그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선사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선대 재편을 위한 한국 조선소로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어느 정도의 반사 수혜 규모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박보다는 이번 항만 수수료 말고 항만 크레인에 대한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대한 관세를 최소 100에서 150%까지 부과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항만 크레인을 제조하는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한테도 수혜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만 크레인을 제조하는 조선 기자재의 반사 이익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글로벌 조선업계 자체가 LNG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LNG 터미널 투자 계획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데 K조선 이 시장 안에서 어떤 강점을 내비칠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산 LNG에 수출할 때 필요한 LNG 운반선을 중국 조선소한테 발주할 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 선박에 미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LNG 운반선 선주들이 앞으로 북미 쪽에 필요한 LNG 운반선을 중국 조선소한테 발주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량만큼은 우리 국내 조선 3사의 메인 타겟 수주 먹거리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은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LNG 운반선 수주 규모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발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계의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LNG선을 비롯해서 지금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이제 YTD로 LNG 운반선 수주를 한 16척 정도 수주를 했거든요. 작년에 총 49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주 퍼포먼스는 보이고는 있으나 이거는 아무래도 LNG 운반선 필요한 LNG 프로젝트들의 최종 투자 결정이 좀 지연된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내 조선 3사는 LNG 운반선 인도 슬롯이 28년도 하반기 슬롯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북미 쪽 LNG 프로젝트들의 본격적인 생산 스케줄은 다 29년도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줄 매칭이 되지 않은 것에 따른 발주 약세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조선 3사의 28년도 하반기 슬롯이 채워지는 순간부터는 29년도 인도 슬롯을 놓고 북미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 운반선 발주를 대규모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딱히 시점의 네. 차이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의 또 하나의 호재 이 모멘텀이 친환경일 것 같습니다. 친환경 선박 발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수치를 보면 글로벌 친환경 선박 비중이 현재는 7.7%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국내 조선업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아주 큰 기회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국제해사기구 유엔 산하의 IMO라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올해 초에 탄소세 부과 중기 조치를 합의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최종 결정 난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14일부터 17일 사이에 MEPC라는 특별 회의에서 이 합의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할지 안 할지를 이제 네. 판단할 거거든요. 만약에 탄소세 부과로 결정이 난다 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노선대 비중이 너무 높고 친환경 선대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선종인 벌크선과 탱커선 위주로 교체 발주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벌크선을 안 만든 지 좀 오래됐지만 벌크선의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중국이 벌크선으로 도크 슬롯을 채워버린다면은 다른 선종에서 상대적으로 단납기 우위가 생기기 때문에 반사 수혜가 우리한테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교체 수요가 그 중기 조치가 확정이 된다면은 국내 조선 3사의 반사 수혜 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발주가 본격화되면 국내 조선업에도 당연히 호재가 되겠지요. 이 호재 모멘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9월이었습니다. 미국의 5개 노조는 미국 선박법을 지지를 하면서 신속한 입법 통과를 요구를 했는데 이 미국의 선박법이 통과될 가능성과 함께 통과가 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까요? 10섹트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여야가 갈리지 않는 초당적인 네. 법안이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 노조 5개 노조뿐만 아니라 조선소가 위치해 있는 각 지역구 의원들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연내 4분기 내 아니면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해당 법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 해당 법안이 승인된다면 여러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섹션 401번인 전략상선단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이제 미국에 필요한 미국산 선박을 국제 운송에 필요한 선박을 최대 250척까지 늘리겠다는 목표거든요. 이거가 근데 구성이 보통 이제 중형급 선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형급 선박에서 이제 글로벌 1위 역량을 가지고 있는 HD 현대 미포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의 조항들을 보면은 다 이제 미국 내 건조라는 조건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조금이라든지 세액공제, 인센티브 관련된 이제 조항들에 대한 수혜는 아무래도 미국 내 조선소를 갖고 있는 하나 그룹 위주로 수혜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승인에 대한 기대감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정부는 북극 항로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국내 조선업계에는 호재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호재 포인트가 당연히 있고요. 네. 북극 항로를 뚫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바다에 유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유빙들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세빙 선대 확보가 네. 먼저 선제적으로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세빙선 건조를 놓고 핀란드와 이제 캐나다와 협력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세빙선 미국이 발주하는 세빙선 수주를 국내 조선사가 수혜를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미국을 제외한 이제 유럽 몇몇의 선사들은
세빙선과 세빙 등급의 선박을 한국조선 3사한테 발주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빙 등급의 선박이라 하면 세빙 기능이 있는 세빙 LNG 운반선이나 세빙 유조선 같은 선박이고요. 해당 세빙 등급의 선박을 수주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일반 상선 대비해서 선가가 최소 1.3배에서 1.5배 정도는 더 높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미래 실적 추정치나 모멘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조선업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호재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실적도 빼둘 수가 없는데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의 3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현대, 하나, 네. 삼성, 3사 나눠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3분기에 발생할 임금 협상 비용을 어느 정도 이제 충당금을 설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 때 여름 이제 하계 휴가 기간 동안 이제 직영 인력들은 많이 이제 휴가를 갔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공정에 많이 투입함으로써 이 매출액 감소 폭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고정비 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 누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 계열 조선사들은 컨센서스 대비 이제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임단협 비용 약 350억 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조업일수 감소폭 제한됐다는 점과 해양 플랜트 쪽에서 매출 비중이 좀 올라옴에 따라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3분기 하계 휴가 기간 동안 현대만큼 외국인 투입으로 이제 매출액 감소분을 방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임금 협상 비용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 나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FPSO 사고 관련된 비용이 일부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컨센을 살짝 하회할 수도 있다. 좀 견조한 실적이 기대되는 조선사까지 짚어주셨고요.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되겠죠. 23일입니다. 임시주총을 통해서 합병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출범된 거는 12월에 또 시작이 되겠죠. 양사의 시너지 우리가 어디까지 기대하면 좋을까요? 일단 HD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이제 미국 함정 MRO 유지 보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증인 MSRA 자격증이 이제 합병 이후에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미포도 합병 이후에 현대미포 야드에서 미국 함정 MRO도 수주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병 이후에 이미 현대에서 발표를 해놓은 게 있는데 HD 현대미포의 도크 2개를 활용해서 미국 함정 MRO 더 나아가서는 미국 함정 건조까지 수주를 하게 됨으로써 2035년까지 방산 매출 1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미포 또한 HD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해양 부지나 더 나아가서는 HD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던 함정 건조 기술력을 이제 공유를 함으로써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방산 매출 그리고 이익 성장, 구조적 성장 이끌어내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충분히 투자 매력도 높은 주식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사의 시너지를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끝으로 간략하게 연구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단기적 측면에서는 HD 현대미포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D 현대조선 계열사들이 이번 3분기 실적이 3사 중에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HD 현대미포거든요. 이유는 일회성 환입으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환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큰 폭 상회하는 실적 기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합병 이후에 방금 이전에 말씀드린 네네. 합병 이후에 이제 미국 함정 MRO뿐만 아니라 건조까지 극대화 끌어올리면서 함정 시너지 날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 재고 또 관점에서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이제 10세트 승인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략 네. 상승단 물량을 HD 현대 미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물량 수주하게 된다면 미래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될 뿐만 아니라 이제 멀티플 확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HD 현대 미포를 추천해 드리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에 북미 쪽 LNG 운반선 발주가 대규모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이제 수혜가 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네. 미국 진출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원하고 있는 함정 관련된 이제 역량이 가장 뛰어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위주로 정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추천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HD 현대미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승환 SK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